자, 2차 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곡면은 우리가 quadratic surface라고 하는데 2차 곡면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2차 곡면은 세 변수 x, y, g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그래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결국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길죠. ax제곱, by제곱, cg의 제곱, 그리고 xy가 곱해져 있는 거, yg가 곱해져 있고, xg 곱해져 있고, 이번에는 x만 있는 항, y만 있는 항, g만 있는 항, 그리고 상수항만 있는 항.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러한 a, b, c, d, e, f, g, h, i, g, j 이런 값들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D, E, 그리고 F까지 만약에 0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상수니까요. 0이라고 하면 결국엔 gx 더하기 hy 더하기 ig 더하기 상수는 0이다라는 식만 남게 되겠죠. 이게 뭐였나요?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면도 하나의 2차 곡면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모든 곡면을 우리가 2차 곡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차 곡면이라고 불리는 곡면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 2차 곡면의 모양에 따라서 크게 여러 개로 나눠 볼 건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예제 3번에 지금 2차 곡면 중에서도 타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면은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엘립소이드라고 해요. 자, 엘립소이드라고 하는 요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취를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2차 곡면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자취는 우리가 앞 시간에 트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평면으로 그 주어진 면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라고 했죠.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곡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 곡면이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2차 곡면인지 여러분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위에서 지금 이런 식을 2차 곡면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예제 3번은 A가 1인 경우죠. 그죠? 위에 지금 요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그 다음에 B는 뭐가 된 거죠? B는 9분의 1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뭐가 된 거예요? 4분의 1이 된 거고, 나머지 D부터 I까지는 몽땅 0인 거죠.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우변에 있으니까 J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J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특정한 값에 대해서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이 되면 이 식을 뭐라고 한다? 2차 곡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무조건 다 2차 곡면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를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거는 원이라고 하지만 조금 곡률이 바뀌는, 즉 이렇게 좀 길다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길어지는 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원이 아니라 타원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곡면의 일종인데 곡면이 이렇게 큰 집합이라고 하면 곡면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 집합을 타원면이라고 보겠다라는 거고, 타원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유형 엘립소이드 보이시죠? 자, 엘립소이드를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한다. 자, 타원면의 모양을 일단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형태가 타원면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굳이 외우라고는 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여러분이 뭔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같으면 이 엘립소이드는 뭐가 된다? 스피어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스피어가 9잖아요. 우리 앞에선 9의 방정식은 이미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같은가?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해봅시다.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 1이 들어가면 어떻게 식이 바뀌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나요? 반지름이 1인 9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립소이드를 이때 A, B, C라는 비율을 같게 만들어주면 9가 되는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타원면의 모양을 잘 보면 어떤 모양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그 럭비공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지금 입체 도형을 타원면이라고 하고 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제 이 표면이 면이니까요. 공면 중에 하나 타원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에서 예제 3번에 보면 지금 타원면에 대한 하나의 예제인데 타원면은 자, 일반화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 모양이었어요. 자, 일단 타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자, 1번이라고 하시고요. 타원면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타원면. 자, 일단 이런 형태다. 이걸 타원면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단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나 벡터 이런 단원을 배웠다면 익숙하겠지만 모르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x랑 y에서만 봤을 때 이거 우리 타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x랑 y라는 변수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 x축에 걸려있는 이 값이에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y축에 걸려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하고 10이 동일한 숫자,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3으로 바꿔치기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도 쓸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양변에 3의 제곱 곱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분모의 제곱, 분의 변수의 제곱, 그리고 분모의 제곱분의 변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해서 분모는 1로 맞춰주는 이런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특히나 이 분모에 있는 숫자를 일치시켰을 때는 이 일치된 숫자를 양변에 곱함으로써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변수 하나, 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붙여주면 이것은 당연히 3차원상에서의 공면이 된다는 얘기고 타원을 우리가 한 차원 높여서 3차원 공간에서 면으로 구성하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이런 타원과 같은 형태의 면이 구성된다는 거죠. 구가 아니라 우리 구는 스피어는 이런 모양이었죠. 이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서 약간 커진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자 지금 2차원에서는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냐면 트레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자취라고 했죠. trace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x는 0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나머지를 살펴보는 거죠. 즉, 하나의 변수만 죽여줘도 나머지에 대해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니까 식이 살짝 간편해지는 거예요. 즉, x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무엇만 남나요? b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g의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이 남죠. 그런데 이 식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이런 형태, 즉 분모의 어떤 제곱분의 변수 제곱, 분모 숫자 제곱분의 변수의 제곱이 1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타원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때 모양을 이제 그려보면 축이 지금 y하고 g인 거예요, 변수가. 그래서 y하고 g만 생각해 주는 거고, 이때 b라고 하는 값은 y에 걸리는 값, c라고 하는 값은 g에 걸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 이런 타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당연히 여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0을 대입한 이유는 x가 0일 때는 사실 어디에서 살펴본다는 뜻이냐면 x가 0이라는 것과 동치가 yz 평면인 거죠. 그러니까 yz 평면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평면으로 잘라냈을 때 그때 나오는 모양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하고 y는 0일 때도 마찬가지로 y는 0일 때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g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엇이다?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축을 뭘로 보면 될까요? 변수 x와 g의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x축, g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양이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a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고 요 c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맞춰서 g라고 하는 요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c,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런 구조를 타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0이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얘기와 같다? 평면으로 따져보면 y는 0은 뭐예요? xg 평면을 의미하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g는 0이다. 이때 한번 살펴보자.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어디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g는 0과 같은 말은 xy 평면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 g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x, y 넣어주고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긴 뭐가 된다? x 아래에 있는 a 이렇게 되고 y 아래에 있는 b가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칭으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매칭해 봅시다. 자, x는 0을 대입했던 이유는 yg 평면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관찰하기 위한 거였고 따라서 y축과 g축과의 관계를 봤더니 이런 타원이 그려졌다. 이렇게 정리되고 y가 0이다라는 걸 넣었던 이유는 xg 평면에서 관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타원을 그려보면 xg 평면이니까 x랑 g라고 하는 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형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g가 0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xy 평면이니까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도형을 관찰하기 위한 거죠. 세 가지 결과물을 이렇게 공간상에다가 여기다가 한 번에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yg 평면에서는 즉 y와 g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그림 보시면 x랑 g축이니까 x랑 g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여기 그림 보시면 x랑 y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양이, 즉 x축과 y축이면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 모양이 x축이 짧고 y가 긴, x가 짧고 y가 긴,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무시하고 막 그렸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다 합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결국엔 이런 타원을 다 합해 놓은 듯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즉, 세 평면 위에서의 트레이스만 가지고 모양을 결정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트레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만 따지는 게 아니라 x가 1일 때도 있을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평면이 있죠. 그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x축, y축, g축이라고 하면 x가 0일 때 의미했던 것은 뭐였냐면 yg 평면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그렸던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x가 1이 되는 이 평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 위에다가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여길 지나는 평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어진 타원의 그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면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이 유추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타원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2차 공면은 지금 예제 3번의 풀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 3번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뒤에 있는 요 나머지 도형 있죠? 콘도 보이고요. 그리고 엘립틱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시트,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시트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나머지들을 결정하는 것도 지금 예제 3번의 풀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자취를 이용한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0이다라고 하면 이건 yg 평면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딱 하나의 평면만 고려하는 거니까 우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는 0이 아니라 x는 k라고 한번 해보자. 이때 k는 실수인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k가 0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자, 그림으로 봤을 때 자, x축, y축, g축이라고 하면 x 이퀄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yg 평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관찰하고자 하는 거고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k 이퀄 1이다 라고 하면 x가 1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면에다가 이 위에다가 1일 때 대입을 했을 때 그려지는 어떤 곡선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연결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해보자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K라고 일반화해서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집어 넣었을 때 X 대신 K가 들어감으로써 K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여기에서 자, K제곱을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9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 마이너스 K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때 X는 K라고 했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무엇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식의 정답이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9와 4는 양수인데 y제곱과 g의 제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변에 있는 것들의 합은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등으로서 1-k제곱과 같으려면 1-k제곱도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1-k의 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1이 k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k의 범위는 즉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지니까 인수분해해서 k-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되고 즉 k는 사이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는 거죠. k가 뭐냐면 x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x제곱 아래에 있는 숫자가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9는 3의 제곱이라고 보고 4는 2의 제곱이라고 보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변수 아래에 있는 숫자로서 경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x축, y축만 고려를 해보면 결국 x의 범위는 1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1이 경계가 되는 거고 뭔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타원의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경계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는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k의 범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 그림 그리는 연습했으니까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x가 k다라고 했을 때 이때 식을 보면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변수가 누구냐면 y와 g다. 따라서 y와 g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근데 이때 보면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요.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죠? 자, 0을 한번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9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라는 변수 아래 9, 3의 제곱이니까 3을 경계로 해주고 3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g 아래는 4니까 2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2와 2를 경계로 하는 이런 타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다? k가 0일 때.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k가 2분의 1일 때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9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으로 맞춰주려면 우변을 1로 바꿔줘야 해요. 우리 앞에서 설명한 대로 타원의 방정식 정의했었죠? 우변을 1로 맞춰주고 여기 변수 아래에 있는 숫자는 어떤 값의 제곱의 형태로 살펴보자. 그래서 그 값이 결국엔 경계가 된다. 따라서 여기를 1로 맞춰주려면 양변에다 3분의 4를 곱해야 해요.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9분의 y제곱 3분의 4 곱하기 4분의 g의 제곱. 자, 그래서 27분의 4의 y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4의 제곱, g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y제곱 앞에 27분의 4가 있으니까 이것을 y제곱 아래 분모로 내려가게 하려면 역수를 취해야 하죠. 즉 4분의 27이 돼야 되죠. 더하기 3분의 g의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y와 g의 관계에서 지금 분모에 있는 숫자를 자, 2분의 루트 27의 제곱이라고 보고요. 3이라는 숫자는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y라는 변수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y의 경계가 된다.
자, 2분의 루트 27이면 루트 27이 3루트 3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2분의 3 곱하기 루트 3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G 아래에는 루트 3이 있으니까 G의 경계가 루트 3. 그럼 2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경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생각해 보면 루트 27 나누기 2니까 대략 3보다는 작은가요? 3하고 비교해 보면. 자, 3이라는 숫자랑 비교하면 3의 제곱은 9가 되니까 제곱했을 때 4분의 27은 9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값이네요. 3보다 작으니까 경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주면 이런 타원의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K가 지금 2분의 1일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상해 보건대 이렇게 K의 값이 늘어날수록 타원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큰 뭐가 있죠? 2분의 1보다 큰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5분의 4 같은 값 넣어주면 타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가 어떤 값일 때, K가 어떤 값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치 등고선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G 평면에서는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가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이렇게 딸랑 지금 그린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딸랑 세 개만 있진 않겠죠. 세 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도, 즉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서, 또 2분의 1과 5분의 4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타원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원들이 모이면 면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x가 k일 때, 즉 yg 평면과 평행한 평면들, YG 평면과 평행한 이와 같은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x가 2분의 1일 때, x가 0일 때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3차원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yg 평면에서의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아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죠? y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그쵸, g는 2가 되는 이런 타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그린 게 뭐냐면 x는 2분의 1일 때 이거 그렸죠. x가 2분의 1일 때는 뭐겠어요? x축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런 평면이겠죠. 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그린 타원보다 좀 작은 형태의 이런 타원이 그려졌죠. 빨간색 평면 위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커지면 커질수록 타원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모양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y는 k일 때를 관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 모든 k라고 했을 때 이걸 왜 하는 걸까요? y가 k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y가 0이라고 하면 그것은 뭘 뜻한다? xg 평면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k라고 하는 숫자로 일반화를 시키면 y 이꼴 1, y 이꼴 2분의 1 이런 평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를 보고자 하는 거고 자, xg 평면과 어떤 평행한 상태, 평행한 평면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이긴 한데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식에 넣어 봅시다. 주어진 식에서 y가 k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대신에 k제곱이 되죠. k제곱 나누기 9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이다가 되고요. 이때 k라는 수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나머지만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즉 좌변을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변도 양수가 돼야지 말이 되겠죠. 그래서 1-9의 제곱이 양수가 된다는 뜻은 1-9분의 k제곱이 양수란 뜻은 어떤 말인가요? 1이 9분의 k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9로 양변을 곱해주면 9는 k제곱보다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k가 y이기 때문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y의 범위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이다 가 돼서 그림으로 그리면 변수 x와 g를 축으로 잡고 x 아래에 있는 숫자가 경계가 되면서 G 아래에 있는 숫자는 4니까 2의 제곱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가 경계가 마이너스 2, 2가 되고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K를 증가시켜서 K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음수도 좋아요. 음수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해볼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더하기 4분의 g의 제곱은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꾼다?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8분의 9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아래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는 셈이냐면 어떻게 되죠? 9분의 8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g제곱 여기는 어떻게 돼요? 32분의 9니까 나눠주면 32분의 9의 역수 9분의 32는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은 뭘로 본다? 루트 9분의 8의 전체 제곱으로 보고 9분의 32는 루트 9분의 32의 전체 제곱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루트 9분의 8은 생각해보면 어떻죠? 1보다 작은 값이죠. 왜냐면 루트 1보다 얘가 작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이 x의 경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도 보시면 루트 9분의 30이니까 3분의 루트 30이죠. 그래서 2보다는 작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까 그렸던 즉 k가 0일 때보다 모양이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 거는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은 k가 0일 때 그린 그림이고 k가 마이너스 1이든 사실 k가 1이든 똑같은 모양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이렇게 xg 평면과 평행한 평면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이렇게 3차원 공면에서 한번 공간에서 살펴보면 xg 평면에서는 즉 k가 0일 때는 어떤 그림?
x의 경계가 1이고 g의 경계가 2인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린 그림은 뭘 뜻하냐면 k가 뭐였죠? y일 때를 의미하니까 y가 마이너스 1인, 즉 이쯤 되겠네요. 여기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 평면, 지금 그린 파란색 평면은 지금 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 그렸던 요 타원의 모양보다는 조금 더 작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는 G가 K일 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G가 K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4분의 k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가 되고 여기서 범위 찾아보면 k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이제 눈으로 보이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될 거다. 여기가 4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다? g가 k니까 g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x와 y의 관계에서 타원의 모양이 결정된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림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G, X, Y.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이런 그림들을 여기다가 다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예상하건대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은 어떤 관계였죠? Y하고 G의 관계였죠? 이렇게 Y축, G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축하고 이 축에서 봤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 펼쳐지는 거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K가 지금 0일 때 요 바깥 바운더리였죠. 요 동그라미 요렇게 얘가 뭐였냐면 지금 이 그림으로 다시 오면 이거였잖아요. 요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y는 3이고 경계가 g는 2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언제냐면 YG 평면에서 그렸을 때 요 모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우리가? 굳이 왜 또 K에다 2분의 1을 또 대입을 해봤었냐면 K가 뭐였다? 첫 번째는 X가 K일 때 이렇게 이 평면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나는 이 평면상에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타원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리고 좀 과장해서 그림을 그리면 x가 이제 조금 더 커졌어요.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 그때는 타원의 모양이 점점 줄어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추한 사실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결국에는 여기 축에 x축, y축, g축에 만나는 점들을 먼저 찍어 놓고 자, y는 3이 경계였죠. 이렇게 그려놓고 g는 2가 경계였었고 그 다음에 x는 식에서 보면 1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1,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런 경계를 지나게 되는 이런 타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타원, 또 이런 형태의 타원, 또 이런 모양의 타원 점점 줄어들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타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이 모양도 한번 보세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자,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 뒤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타원이 이렇게 좀 조그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모양을 볼 수 있나요? 여기서도 봤고, 여기서도 봤으니,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위에서 타원의 모양은, 자, 이렇게, X, Y 평면상에서는 제일 큰 타원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줄어드는 타원, 좀 더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쵸? 이걸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트레이스라고 해서 평면을 이렇게 관찰한 거였죠. 즉, XY 평면에서 바라봤고, 그 다음에 XY 평면과 평행인 이런 평면으로 쭉 잘라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관찰했고, 또 이런 평면으로 뚝 잘라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작아지는 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관찰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등고선처럼.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y와 g의 관계만 본 거라서 x라는 변수는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yg 평면에서 바라본 등고선과 같은 모양인 거고 사실 입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타원, 위로 올라가면 작은 타원, 위로 올라가면 또 작은 타원. 이렇게 지금 그린 제가 그린 이런 곡선들이 사실은 이 곡선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곡선들을 지금 이 평면에서는 마치 곡선이 이렇게 쭉 등고선과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모형을 보면 그쵸? 이렇게 큰 타원과 작은 타원, 또 작은 타원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곡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취를 이용한다는 뜻은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떤 평면으로 잘라냈을 때 모양이 어떤 곡선이 그려지는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도형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유사한 방법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